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침상 목욕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뭐다? 43 더하기 46이다 해서 목욕물 온도를 이렇게 암기했어요.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 온도다. 요거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좌욕 83이죠? 40에서 43도가 좌욕물 온도라는 거. 요 정도 두 개만 알고 넘어갈게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침상 목욕 순서 얼팔가 얼굴 그 다음에 팔 가슴입니다. 얼굴은 어디서부터?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했습니다.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그랬어요. 또 몸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간호조무사가 서 있는데 환자 몸의 먼 쪽부터 닦는데요. 발에서 종아리,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손끝에서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침상 목욕 몇 분인가? 0, 좌, 침 5에서 10분 요거 기억하시죠?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영, 좌, 침 5에서 10분. 침상 세발, 세발이 뭘까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얼굴 덮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덮어준다 이겁니다. 통목욕, 통팔육 통목욕 물 온도는요 42에서 44도입니다. 침상 목욕물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좌욕 83 40도 전후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통목욕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통팔육 42에서 44도입니다. 영하 8이8이는 40에서 42 더하면은 82 나오죠? 그래서 그냥 40에서 42도 이렇게 외웠어요. 이 도수를 저는 죽어도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걸 더해가지고 그냥 이 숫자를 외우고 대충 뭐 더하기 뭐가 요거겠다 이렇게 그냥 역으로 찍어 맞췄습니다. 영자침, 영아목욕, 좌욕, 침상목욕은 5에서 10분이다. 등마사지 1520, 15에서 20분 한다. 통이공, 통목욕은 20분 정도 한다 이거예요. 통목욕은 20분 이내로 한다.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깐다. 목욕 중 어지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통에 물을 빼고 나서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이게 최근국 시에 나왔잖아요. 안에서 잠궜다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개인 위생 돕기. 치질 환자의 항문 부위 소염 작용을 위해서 하는 목욕은 좌욕이라는 거예요. 목욕물 온도 좌욕 83, 40에서 43도이다. 배뇨곤란으로 자연배뇨나 치질 수술한 환자 좌욕이 좋다. 또 질 감염에도 좌욕이 좋습니다. 자연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자연배뇨가 뭐예요? 자연적으로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애기들 소변보기 할 때도 쉬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또 분만하고 회음 절개한 산모에게도 좌욕을 합니다. 따가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야 혈류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된다고 해요. 5에서 10분 정도만 한다는 거죠. 하지마비 환자. 한마디로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한테 이런 병기를 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걸 집어넣고 하면은 팔목이 다 인대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기로 환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간이 병기를 댑니다. 또는 기저귀를 대요. 그리고 똑바로 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로 한 다음에 잘 대주고 그리고 앙화이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협조할 수 없는 환자는 옆으로 돌린 다음에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거예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 우리 뭐 정맥류 환자들 탄력 스타킹 신지 않습니까? 압박붕대 같은 거요. 저도 지금 종아리에 신고 있어요. 이거 괜찮으면은 뭐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2주째 신고 있는데 종아리 붓는 게 좀 확실히 덜하고 이 라인이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간호조무사 일하시면서 굉장히 종아리 붓는 분들 많잖아요. 이 팬티 스타킹으로 압박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종아리만 그냥 압박붕대 하는 게 편하다.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혈전 정맥염, 혈전성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혈전이 생겼다. 마사지하지 않는다. 정맥류, 정맥염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염자 들어가는 환자 웬만하면 마사지 안 한다는 거. 복부 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왜 옆으로 돌려 눕힐까요? 뭔가 구토물이 나와서 기도 흡입 날 수도 있으니까요.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환자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 요즘에는 뭐 N95 마스크 다 끼긴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N95 마스크 잘 안 꼈으니까. 애기들 목욕은 짧은 시간에 시킨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미온수 스펀지 목욕은요. 이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하는 목욕이거든요. 열이 만약에 38도야. 그러면 36도의 물로 미온수 스폰주로 목욕시키는 거예요. 열 내리는 목욕입니다. 말이 목욕이지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큰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대요. 왜? 그래야 열이 빨리 떨어지니까. 말초 혈관인 손발은 오히려 따뜻해야 열이 더 잘 떨어진다는 거. 미온수 목욕은요,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한 3번 정도 반복하고요. 바로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체온을 잰다. 이것까지도 기출 키워드죠. 개인 위생 돕기, 구강간호. 구강간호는 입 안도 간호하고요. 입술도 간호합니다.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이런 거 답이죠. 최근국 씨 뭐 나왔어요?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 간호 시 간호 보조 활동은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됐습니다.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하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어떻게 눕히냐? 뭐 상체를 올리면 좋은데 의식이 없으니까 고개라도 옆으로 돌려라, 치기를 해라 이겁니다. 무의식 환자의 구강 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하며 입술 부위에는 바셀린이나 뭐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 H2O2죠? 또는 붕산수, 무의식 환자의 구강 간호. H2O2를 1로 하고요. 물을 4배를 넣어가지고 요걸로 혓바닥을 닦으면은 백태가 제거되고 입냄새도 좀 제거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격렬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유지한다.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주변을 치워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상처나지 않게 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요도나 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음부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하고요.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도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생식기가 이렇게 있죠? 요 앞에 귀두, 그 다음에 여기 음경, 그리고 치골, 생식기뼈, 그리고 항문순으로 닦습니다. 귀, 치, 항, 요 순서로 닦는다. 폭용수술 하지 않은 남성은 이렇게 막 그 살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포피를 뒤집어서 닦아준다. 이것까지 간호조무사에서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하면은 경련시 돕는 방법입니다. 의치 중요하죠. 틀리예요. 이렇게 상악, 하악, 전악 틀리도 있고 부분 틀리도 있습니다. 원래 뭐 있는 치아에다가 크라운 씌우고 고리 걸어가지고 부분 틀리, 없는 부분만 틀리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의치 관리 방법. 중요한 건 뭐예요? 찬물에 담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거나 변형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씩 해요. 쪼그라들거나 닦다가 떨어뜨려서 파손되면은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보관해서 변형을 방지한다. 렌즈 끼시는 분들도 단백질 제거제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여기 단백질 제거하는 것처럼 틀니도 미생물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퐁퐁으로도 닦고요. 틀니 세정제로도 닦고요. 이렇게 틀니 세정제 이렇게 거품 나는 거에다가 담가 놓기도 합니다. 2% 증조수 오케이. 붕산수 괜찮다는 거예요. 미온수에는 씻어도 되는데 뜨거운 물은 안 된다. 담글 때는 찬물에 담거라. 치약은 쓰지 말아라. 틀니 요 플라스틱이 마모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둬야 분실을 방지하겠죠? 자기 전에 의치를 빼야지 잇몸이 숨을 쉬겠죠? 그것을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닦는 동안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닦으래요. 파손을 주의하기 위해서요. 언제 이걸 뺍니까? 뭔가 숨 쉬는 거랑 문제가 있을 때 빼겠죠? 수술실 들어갈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일 때 경련을 덜덜덜 하다가 부분 틀니가 쏙 빠져서 기도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때는 뺍니다. 이렇게 큰 틀니가 목을 막진 않겠지만 부분 틀니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요런 게 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빼라고 합니다. 의치는 2% 중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한다. 의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찬물에 담가준다. 그리고 파손되지 않게 수건 깔아준다. 이거 두 개예요. 침상 목욕 중요하죠?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다? 43 더하기 46이다 해서 목욕물 온도를 이렇게 암기했어요.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 온도다. 요거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좌욕 83이죠? 40에서 43도가 좌욕물 온도라는 거. 요 정도 두 개만 알고 넘어갈게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침상 목욕 순서 얼팔가 얼굴 그 다음에 팔 가슴입니다. 얼굴은 어디서부터?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했습니다.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그랬어요. 또 몸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간호조무사가 서 있는데 환자 몸의 먼 쪽부터 닦는데요. 발에서 종아리,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손끝에서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침상 목욕 몇 분인가? 0, 좌, 침, 5에서 10분 요거 기억하시죠?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영, 좌, 침 5에서 10분. 침상 세발, 세발이 뭘까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얼굴 덮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덮어준다 이겁니다. 통목욕, 통팔육, 통목욕 물 온도는요 42에서 44도입니다. 침상 목욕물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좌욕 83, 40도 전후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통목욕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통팔육 42에서 44도입니다. 영아파리, 파리는 40에서 42 더하면은 82 나오죠? 그래서 그냥 40에서 42도 이렇게 외웠어요. 이 도수를 저는 죽어도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걸 더해가지고 그냥 이 숫자를 외우고 대충 뭐 더하기 뭐가 요거겠다 이렇게 그냥 역으로 찍어 맞췄습니다. 영자침, 영아목욕, 좌욕, 침상목욕은 5에서 10분이다. 등마사지 1520, 15에서 20분 한다. 통이공, 통목욕은 20분 정도 한다 이거예요. 통목욕은 20분 이내로 한다.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깐다. 목욕 중 어지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통에 물을 빼고 나서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목욕 중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이게 최근국시에 나왔잖아요. 안에서 잠궜다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빼고 머리는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개인 위생 돕기. 치질 환자의 항문 부위 소염 작용을 위해서 하는 목욕은 좌욕이라는 거예요. 목욕물 온도 좌욕 83, 40에서 43도이다. 배뇨곤란으로 자연 배뇨나 치질 수술한 환자 좌욕이 좋다. 또 질 감염에도 좌욕이 좋습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자연 배뇨가 뭐예요? 자연적으로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애기들 소변 보기 할 때도 쉬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또 분만하고 회음절개한 산모에게도 좌욕을 합니다. 따가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야 혈류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된다고 해요. 5에서 10분 정도만 한다는 거죠. 하지마비 환자, 한마디로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한테 이런 병기를 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걸 집어넣고 하면은 팔목이 다 인대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기로 환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간이 병기를 댑니다. 또는 기저귀를 대요. 그리고 똑바로 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로 한 다음에 잘 대주고 그리고 앙화이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협조할 수 없는 환자는 옆으로 돌린 다음에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거예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 우리 뭐 정맥류 환자들 탄력 스타킹 신지 않습니까? 압박붕대 같은 거요. 저도 지금 종아리에 신고 있어요. 이거 괜찮으면은 뭐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2주째 신고 있는데 종아리 붓는 게 좀 확실히 덜하고 이 라인이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간호조무사 일하시면서 굉장히 종아리 붓는 분들 많잖아요. 이 팬티 스타킹으로 압박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종아리만 그냥 압박붕대 하는 게 편하다.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혈전 정맥염, 혈전성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혈전이 생겼다. 마사지하지 않는다. 정맥류, 정맥염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염자 들어가는 환자 웬만하면 마사지 안 한다는 거. 복부 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왜 옆으로 돌려 눕힐까요? 뭔가 구토물이 나와서 기도 흡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환자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 요즘에는 뭐 N95 마스크 다 끼긴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N95 마스크 잘 안 꼈으니까. 애기들 목욕은 짧은 시간에 시킨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요. 이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욕이거든요. 열이 만약에 38도야. 그러면 36도의 물로 미온수 스폰지로 목욕시키는 거예요. 열 내리는 목욕입니다. 말이 목욕이지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큰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대요. 왜? 그래야 열이 빨리 떨어지니까. 말초 혈관인 손발은 오히려 따뜻해야 열이 더 잘 떨어진다는 거. 미온수 목욕은요.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한 3번 정도 반복하고요. 바로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체온을 잰다. 이것까지도 기출 키워드죠. 개인 위생 돕기, 구강간호. 구강간호는 입 안도 간호하고요. 입술도 간호합니다.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이런 거 답이죠. 최근국시에 뭐 나왔어요?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보조 활동은 구강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됐습니다.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하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어떻게 눕히냐? 상체를 올리면 좋은데 의식이 없으니까 고개라도 옆으로 돌려라. 치기를 해라 이겁니다.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하며 입술 부위에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 H2O2죠? 또는 붕산수,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 H2O2를 1로 하고요. 물을 4배를 넣어가지고 요걸로 혓바닥을 닦으면은 백태가 제거되고 입냄새도 좀 제거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경련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유지한다.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주변을 치워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상처나지 않게 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요도나 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음부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하고요.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도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생식기가 이렇게 있죠? 요 앞에 귀두, 그 다음에 여기 음경, 그리고 치골, 생식기뼈, 그리고 항문순으로 닦습니다. 귀, 치, 항, 요 순서로 닦는다. 폭용수술 하지 않은 남성은 이렇게 막 그 살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포피를 뒤집어서 닦아준다. 이것까지 간호조무사에서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하면은 경련시 돕는 방법입니다. 의치 중요하죠? 틀니예요. 이렇게 상악하악, 전악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도 있습니다. 원래 뭐 있는 치아에다가 크라운 씌우고 고리 걸어가지고 부분 틀니, 없는 부분만 틀니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의치 관리 방법. 중요한 건 뭐예요? 찬물에 담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거나 변형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씩 해요. 쪼그라들거나 닦다가 떨어뜨려서 파손되면은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보관해서 변형을 방지한다. 렌즈 끼시는 분들도 단백질 제거제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여기 단백질 제거하는 것처럼 틀니도 미생물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퐁퐁으로도 닦고요. 틀니 세정제로도 닦고요. 이렇게 틀니 세정제 이렇게 거품 나는 거에다가 담가 놓기도 합니다. 2% 증조수 오케이. 붕산수 괜찮다는 거예요. 미온수에는 씻어도 되는데 뜨거운 물은 안 된다. 담글 때는 찬물에 담거라. 치약은 쓰지 말아라. 틀니 요 플라스틱이 마모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둬야 분실을 방지하겠죠? 자기 전에 의치를 빼야지 잇몸이 숨을 쉬겠죠? 그것을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닦는 동안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닦으래요. 파손을 주의하기 위해서요. 언제 이걸 뺍니까? 뭔가 숨 쉬는 거랑 문제가 있을 때 빼겠죠? 수술실 들어갈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일 때 경련을 덜덜덜 하다가 부분 틀니가 쏙 빠져서 기도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때는 뺍니다. 이렇게 큰 틀니가 목을 막진 않겠지만 부분 틀니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요런 게 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빼라고 합니다. 의치는 2% 중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한다. 의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찬물에 담가준다. 그리고 파손되지 않게 수건 깔아준다. 이거 두 개예요. 침상 목욕 중요하죠? 침상 8구. 8구는 뭐 더하기 뭐다? 43 더하기 46이다 해서 목욕물 온도를 이렇게 암기했어요.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 온도다. 요거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좌욕 83이죠? 40에서 43도가 좌욕물 온도라는 거. 요 정도 두 개만 알고 넘어갈게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침상 목욕 순서 얼팔가 얼굴 그 다음에 팔 가슴입니다. 얼굴은 어디서부터?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했습니다.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그랬어요. 또 몸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간호조무사가 서 있는데 환자 몸의 먼 쪽부터 닦는데요. 발에서 종아리,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손끝에서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침상 목욕 몇 분인가? 0, 좌, 침, 5에서 10분 요거 기억하시죠?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영, 좌, 침 5에서 10분. 침상 세발, 세발이 뭘까요? 머리 감는 게 세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얼굴 덮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덮어준다 이겁니다. 통목욕, 통팔육, 통목욕 물 온도는요 42에서 44도입니다. 침상 목욕물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좌욕 83 40도 전후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통목욕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통팔육 42에서 44도입니다. 영하팔이 파리는 40에서 42 더하면은 82 나오죠? 그래서 그냥 40에서 42도 이렇게 외웠어요. 이 도수를 저는 죽어도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걸 더해가지고 그냥 이 숫자를 외우고 대충 뭐 더하기 뭐가 요거겠다 이렇게 그냥 역으로 찍어 맞췄습니다. 영자침, 영아목욕, 좌욕, 침상목욕은 5에서 10분이다. 등마사지 1520, 15에서 20분 한다. 통이공, 통목욕은 20분 정도 한다 이거예요.
통목욕은 20분 이내로 한다.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깐다. 목욕 중 어지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세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통에 물을 빼고 나서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이게 최근국시에 나왔잖아요. 안에서 잠궜다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다리를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올려준다. 개인 위생 돕기. 치질 환자의 항문 부위 소염 작용을 위해서 하는 목욕은 좌욕이라는 거예요. 목욕물 온도 좌욕 83, 40에서 43도이다. 배뇨곤란으로 자연 배뇨나 치질 수술한 환자 좌욕이 좋다. 또 질 감염에도 좌욕이 좋습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자연 배뇨가 뭐예요? 자연적으로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애기들 소변 보기 할 때도 쉬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또 분만하고 회음 절개한 산모에게도 좌욕을 합니다. 따가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야 혈류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된다고 해요. 5에서 10분 정도만 한다는 거죠. 하지마비 환자. 한마디로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한테 이런 병기를 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걸 집어넣고 하면은 팔목이 다 인대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기로 환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간이 병기를 댑니다. 또는 기저귀를 대요. 그리고 똑바로 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로 한 다음에 잘 대주고 그리고 앙와이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협조할 수 없는 환자는 옆으로 돌린 다음에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거예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 우리 뭐 정맥류 환자들 탄력 스타킹 신지 않습니까? 압박붕대 같은 거요. 저도 지금 종아리에 신고 있어요. 이거 괜찮으면은 뭐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2주째 신고 있는데 종아리 붓는 게 좀 확실히 덜하고 이 라인이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간호조무사 일하시면서 굉장히 종아리 붓는 분들 많잖아요. 이 팬티 스타킹으로 압박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종아리만 그냥 압박붕대 하는 게 편하다.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혈전 정맥염, 혈전성 정맥염, 정맥에 염증이 생겼다. 혈전이 생겼다. 마사지하지 않는다. 정맥류, 정맥염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염자 들어가는 환자 웬만하면 마사지 안 한다는 거. 복부 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왜 옆으로 돌려 눕힐까요? 뭔가 구토물이 나와서 기도 흡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환자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 요즘에는 뭐 N95 마스크 다 끼긴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N95 마스크 잘 안 꼈으니까. 애기들 목욕은 짧은 시간에 시킨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요. 이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욕이거든요. 열이 만약에 38도야. 그러면 36도의 물로 미온수 스폰지로 목욕시키는 거예요. 열 내리는 목욕입니다. 말이 목욕이지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큰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대요. 왜? 그래야 열이 빨리 떨어지니까. 말초 혈관인 손발은 오히려 따뜻해야 열이 더 잘 떨어진다는 거. 미온수 목욕은요.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한 3번 정도 반복하고요. 바로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체온을 잰다. 이것까지도 기출 키워드죠. 개인 위생 돕기, 구강간호. 구강간호는 입 안도 간호하고요. 입술도 간호합니다.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이런 거 답이죠. 최근국시에 뭐 나왔어요?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보조 활동은 구강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됐습니다.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하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어떻게 눕히냐? 뭐 상체를 올리면 좋은데 의식이 없으니까 고개라도 옆으로 돌려라. 치기를 해라 이겁니다.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하며 입술 부위에는 바셀린이나 뭐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 H2O2죠? 또는 붕산수,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 H2O2를 1로 하고요. 물을 4배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혓바닥을 닦으면은 백태가 제거되고 입냄새도 좀 제거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격렬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유지한다.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주변을 치워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상처나지 않게 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요도나 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음부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하고요.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도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생식기가 이렇게 있죠? 요 앞에 귀두, 그 다음에 여기 음경, 그리고 치골, 생식기뼈, 그리고 항문순으로 닦습니다. 귀, 치, 항, 요 순서로 닦는다. 포경수술 하지 않은 남성은 이렇게 막 그 살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포피를 뒤집어서 닦아준다. 이것까지 간호조무사에서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하면은 경련시 돕는 방법입니다.
의치 중요하죠? 틀리예요. 이렇게 상악, 하악, 전악 틀리도 있고 부분 틀리도 있습니다. 원래 뭐 있는 치아에다가 크라운 씌우고 고리 걸어가지고 부분 틀리, 없는 부분만 틀리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의치 관리 방법. 중요한 건 뭐예요? 찬물에 담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쪼그라들거나 변형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씩 해요. 쪼그라들거나 닦다가 떨어뜨려서 파손되면은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보관해서 변형을 방지한다. 렌치 끼시는 분들도 단백질 제거제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여기 단백질 제거하는 것처럼 틀니도 미생물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퐁퐁으로도 닦고요. 틀니 세정제로도 닦고요. 이렇게 틀니 세정제 이렇게 거품 나는 거에다가 담가 놓기도 합니다. 2% 증조수 오케이. 붕산수 괜찮다는 거예요. 미온수에는 씻어도 되는데 뜨거운 물은 안 된다. 담글 때는 찬물에 담거라. 치약은 쓰지 말아라. 틀니 요 플라스틱이 마모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둬야 분실을 방지하겠죠? 자기 전에 의치를 빼야지 잇몸이 숨을 쉬겠죠? 그것을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닦는 동안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닦으래요. 파손을 주의하기 위해서요. 언제 이걸 뺍니까? 뭔가 숨 쉬는 거랑 문제가 있을 때 빼겠죠? 수술실 들어갈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일 때 경련을 덜덜덜 하다가 부분 틀니가 쏙 빠져서 기도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때는 뺍니다. 이렇게 큰 틀니가 목을 막진 않겠지만 부분 틀니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요런 게 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빼라고 합니다. 의치는 2% 중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한다. 의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찬물에 담가준다. 그리고 파손되지 않게 수건 깔아준다. 이거 두 개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